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일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지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원만해지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해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볼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르기에 좋게 보는 부분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지 않는 7가지 행동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례는 정말 많음을 역사가 말해준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끊거나 쓸데없이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에만 온전히 집중해주는 사람을 좋게 느낀다. 그렇기에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없이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보이고 경청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잘한다.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건성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다. 의례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질문이 아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관련된 주제에 관해 질문한다. 이들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보다 더욱 더 구체적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좀처럼 알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질문이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런 질문은 좀처럼 하기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두 번째, 좋은 사람은 남 탓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남을 탓하지 않기는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상황을 지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수했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보여주기에 신뢰가 느껴진다. 이러한 책임감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이 피어난다. 남을 탓하지 않는 모습은 어지간한 상황 정도는 본인 스스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기도 하며 이러한 행동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무거움, 포용력, 듬직함, 능동적인 자세로 비춰진다. 더 나아가서 어리석어 보이지도 않고 듣기 싫은 남의 탓도 안 하기에 함께 어울리고 싶고 이 사람에게만큼은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은 신뢰의 신호가 잔뜩 느껴진다. 설령 정말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의 탓이더라도 모든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선택한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남을 탓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부정적이게 비춰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 같은 말을 뒤에서 하기도 한다. 결국 부족하기에 남 탓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도 듣게 된다. 물론 남에게 당한 사람이 위로받아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하는 사람을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뒷담화까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면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말로 냉정하다. 어차피 손해를 봤다면
뒷말이라도 안 듣기 위해서 우선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더라도 이런 평가와 뒷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뒷담화가 없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렇지만 만회할 기회를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 멋있어 보이고 주변에서도 이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주변에 모인 좋은 사람들로 인해 어지간한 일은 대부분 잘 해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이유부터 되는 것보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유를 대며 회피하는 모습은 사람의 무게감을 없애고 핑계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은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좋은 인상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명한 인간관계 저서들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너무 잘 보이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틀린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좀 더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에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을 그만큼 신경 써준다는 점에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좋은 사람은 내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나 자체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 없이 대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인간관계 속에 머문다. 그러나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을 골라가며 사귀고 처세술을 익혀가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만큼 사람을 감동을 주는 것도 별로 없다. 이러한 진정성에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은 진정성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평소와 태도를 달리하지 말고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모습을 꾸미더라도 사람인 이상 꾸미다 보면 언제고 들통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꾸밀 게 없어서 들통날 것도 전혀 없다. 이러한 모습은 일관성 있고 정직하기에 인간관계에서 큰 힘이 되고 사람을 주변에 모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변함없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된다. 네 번째,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 중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의식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끊는다면 상대방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은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내 말을 끊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고 늘 같은 얘기만 하기에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안다는 오만을 보여주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를 나타낸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양해를 구한다면 그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하다 말하며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친하고 안 친하고와 상관없이 상당히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따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그냥 싸우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격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기에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5번째, 좋은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남들의 목표나 꿈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목표와 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자신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통제하려는 행동의 뿌리에는 자신이 옳다는 오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뛰어나고 남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많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남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인가? 남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맞추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발전해봐야 딱 자기 자신의 그릇만큼만 발전한다. 우물안개구리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만약 더 뛰어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의 편협한 사고와 오만한 사고를 보고 거리를 두려고 할 뿐이고, 더 뛰어나지 않더라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의 건방진 태도에 모두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남들이 뜯어 말리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비주류의 방법으로 실험에 성공해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렇기에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은 그저 정답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히려 간섭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만 옳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잠시 오만한 생각을 접어둔 채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인간관계는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통제가 요구되는 직장이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섭하려 드는 것은 무조건 삼가야만 한다. 6번째, 좋은 사람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설교라고 칭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같은 성인끼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면 나와 별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서로 조언을 하며 지내는 것은 서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말은 전부 옳고 전부 안다는 식이고, 너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불쾌함과 비호감만을 줄 뿐이다. 게다가 이럴 때 꼭 덧붙이는 말이 기분 나빠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섞어가며 변호하는데, 자신은 거짓말할 줄 몰라서, 돌려 말할 줄 몰라서 쿨한 성격이니 담아두지 말라며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억지로 참고 들어주지 말고 듣기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무례를 지적하는 것이 좋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자신의 성격을 들먹거리는 행위는 상당히 졸렬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에 반박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치사한 수법이다. 자신이 하는 설교를 가장한 헛소리에 대해 반박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방패막이로 자신의 말을 미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방어막을 쳐놓고 마음껏 성질도 부리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퍼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처지가 안 된다. 타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기에 그저 책임도 지지 못하는 자기 편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떨어지며 망하든 말든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에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 정도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는 것이다. 웃긴 거는 이런 사람의 설교가 어쩔 때는 옳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기에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이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을 위해 사는데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인덕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윗사람은 대할 줄 알아도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조언할 처지가 못 된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 여기서 인간관계에 호감이 피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멋진 성공을 했더라도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설교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게 되기에 감동과 지혜를 동시에 준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7번째, 좋은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하기까지 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준다. 과거의 실수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실수를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서 더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늘 과거에 연연하기에 과거의 실수, 부끄러웠던 일이 생각나서 앞으로 할 행동에 제약을 받곤 한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된다. 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한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자세,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이미지도 준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에 크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은 과거로 인해 힘겨워하며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는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겠죠.
하지만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집중함으로써 인간관계는 급속도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행동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새 남들로부터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 역시도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